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에서 첫 번째,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산업화와 도시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초점을 맞춰봤는데 오늘은 이런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이 등장하게 됐는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환경 문제는 첫 번째로 환경 오염이 증가했다는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에 이제 공장에서 쓰는 폐수 같은 게 많이 나오면서 수질 오염도 시키게 됐고요. 그리고 쓰레기가 증가하는데 이걸 묻기도 하고 여기서 쓰레기에서 물도 나오고 하면서 토양을 오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장과 자동차 이런 데서 매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대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이런 세 가지 오염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번 시간에 배운 건데요. 이것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도시는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아스팔트 포장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는 빗물 흡수가 땅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날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환경 문제의 두 번째는 도시의 홍수 위험, 요게 증가할 수가 있다. 이게 두 번째 환경 문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독특한 건데 열섬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섬 현상. 이게 뭐냐면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은 현상이에요. 도심은 높은 건물도 많고 빌딩도 엄청 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어컨이 훨씬 많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도심에 자동차가 훨씬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자동차 등의 인공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공적인 열의 배출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특히 여름철에 도심의 기온이 주변보다 훨씬 더 더워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온도를 색깔로 표시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도심을 보면 주변 지역은 그냥 노란색, 초록색 이런 데인데 그 주변만 도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역만 빨간색으로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서울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서울의 가장 중심부인 중구나 이런 도심 지역은 버스 이런 열이 엄청납니다. 그런 열섬 현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도시 문제는요. 첫 번째로 주택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한정된 면적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서 결국은 살 집이 사람들은 많은데 그 집은 한순간에 다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택이 부족해집니다. 땅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라가서 집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집이 부족한데 사람이 들어서면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한 불량 주택지구라고 하는 과거의 판자촌 같은 그런 데가 많이 형성이 됐어요. 특히 인도나 이런 대도시에 저개발 지역의 대도시에는 이런 불량 주택지구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시 문제는요.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자동차가 많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도시에 점점 많아지면 가장 큰 문제가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많아지면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소음 문제도 발생하는 등 아주 혼란이 증가하겠죠. 그런 식으로 교통 혼잡이 증가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러시아워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자, 이것은 조금 첫 번째 내용은 정서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에 관심이 없으면서 누가 옆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옆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방치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 소외 현상이라는 거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업이 발달하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게 제일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제일 우선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제일 중요한데 이 물건 만드는 게 제일 우선시되다 보니까 마치 인간이 물건을 위한 부품처럼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는 현상, 바로 인간의 부품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막 부려먹고 또는 임금을 적게 주고 또는 마구잡이로 잘라서 힘들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도시에서는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도시 문제 중에 세 번째 사회 전체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도시가 너무 발전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불평등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곳에 계속 살려고 하기 때문에 도시는 계속 발전합니다. 하지만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계속 유출되면 농촌은 계속 낙후되고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게
여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고 가속화됩니다. 속도가. 그럼 이 격차가 매우 심해지겠죠.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 국가적으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문제 볼게요. 환경 문제 중에 녹지 면적이 감소하면서 홍수 위험이 증가했죠. 그리고 도시의 기온이 높아지고 이럴 때 공원이 좀 많이 있으면 도시의 열을 좀 낮출 수 있을 텐데, 그쵸? 그래서 도시를 애초에 만들 때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저런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을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도시 계획을 애초에 수립을 한다. 두 번째는 이런 걸 통해서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생태 하천, 물고기가 뛰어놀고 숲풀이 우거진 그런 하천들을 도시의 안쪽에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면 이런 열섬 현상 같은 걸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염물질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좀 도시 안에서 배출을 규제하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물린다거나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린다거나 쓰레기 배출하는 거를 양을 정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좀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겠죠. 개인적 차원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물론 철저히 해야 되고요. 좀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귀찮더라도 플라스틱 용품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인위적으로 줄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구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우리 도시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도시에서는 특히 배달 음식 이런 걸 많이 시켜 먹으니까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잘 실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차원. 먼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시,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도시 주변에 좀 노는 땅이 있다면, 농촌이 있는 그런 한적한 땅이 있다면 거기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신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고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가 애매하다면 기존의 도시 내부에 낙후된 지역들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또는 두 번째 문제, 교통 문제가 심했잖아요.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그러면 버스 타면 되잖아요. 그죠? 지하철이 있으면 지하철 타면 되죠. 그러면 1인당 자동차 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주차 부족 문제,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 도시의 시장, 이런 사람들의 의중이 되게 중요한데요. 대중교통 수단을 좀 발전시켜서 많이 확충하면 저런 문제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도시 재개발은 그냥 노후주택을 다시 개선해서 다시 만든다. 요런 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사회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 첫 번째는 소외계층이 증가한다는 거였죠. 인간이 제품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데 난 쉽게 잘리고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법적인 수단을 마련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최저임금법, 비정규직 보호법 이런 것들로요. 그리고 힘든 가난한 인간들을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인간의 부품화를 막기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주변의 공동체를 둘러보고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복지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이런 전체적인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사회 문제 중에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세종시라는 게 만들어졌죠. 세종시는 행정기능, 서울에 있는 중앙부처, 장관들이 있는 행정부서를 아예 통째로 대규모로 떼어와서 도시를 개발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살게 되겠죠. 반강제로라도. 거기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더 몰려들 거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해결 방안은 지방도시를 육성하는 겁니다. 지방도시에 혜택을 주고 돈을 지원해줘서 지방도시를 키우면 인구가 지방도시로 몰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좀 중앙도시가 줄어들고 농촌이 더 발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해결 방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제가 환경문제, 도시문제, 사회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구나. 자, 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